안녕하세요. 경리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에게는 1000명이 꿈의 숫자였는데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서 한편으로는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분석을 잘해서 경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배당을 노린다고 경주권을 5 또는 6건까지 권하는 전문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고배당을 노린다고 또 경주권 없이 복병만 이야기하고 마치 본인이 경주권을 맞춘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과대 포장하고 광고하는 전문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가끔 아쉬울 때는 있긴 합니다만 배당은 딱 2방만 노려보겠습니다. 경주권은 전문가의 자존심입니다. 지난 회차 일요경주는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과 분석 끝에 권승철 배팅 길라잡이에 써놓고 방송 전에 신익해서 좀 더 배당을 노린다고 구광기로 설명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함동주를 복승의 중심으로 차봉수와 박동수였는데 이서혁과 김원호로 바꿔서 설명해 드렸던 것이 못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을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잘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평소 금요경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토요경주처럼 편성이 짜여진 모습인데 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또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과 지역 대결로 또 양분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경주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선수들이나 주도력이 강한 선수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발급 1경주 이창용의 우승은 무난해 보입니다. 이경주 시속감에서 월등하게 앞선 이인우를 중심으로 과연 선행 나설 수 있는 김기동이 버틸 수 있느냐가 관심사이고요. 3경주는 정지민의 기량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상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 동반 입상했었던 주성민과의 동반 입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경주는 다소 까다로운데 문승기는 지난 회차 출전하면서 선전을 펼쳐나갔었고 한상진은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양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당 공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5경주는 시속감에서 월등한 배석현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강용묵이 선행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배석현이 강영목을 지켜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상평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1경주입니다. 5번 이창용 이번에 좋은 기회 잡았어요. 우수급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편성도 만만합니다. 쉬워요. 이창용 중심으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2번 이윤우라든지 창원대 선배 6번 안성민, 김영규가 도전하는 양상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창용이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지금은 금정 가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경상권 연합이 가능한 과거 또 창원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이창용이 안성민을 챙겨준다면야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안성민하고 김영규는 비노조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반면 이창용하고 이은우는 파업에 동참하면서 오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두 선수. 더군다나 이은우도 직선에서 추임발 살려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었었다는 점에서 이창용이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보다는 파업했었던 이은우와 연합점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은우의 컨디션도 몸 상태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좋은 자리 잡아놓을 수 있는 또 유승우라든지 이경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이은우가 이창용과 연합 펼쳐나가기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쪽에 5번, 2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그래도 이창용이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안성민을
뒤에다 달고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은우는 컨디션만 살아나면 언제든지 이창용 넘어설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반면 안성민은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명규도 역시 컨디션에 따라서 이창용이 긴 거리에 나선다면 잡아먹을 가능성, 추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안성민은 철저하게 마크에만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창용이 보여주기 위한 작전, 힘을 쓰는 경주년 펼쳐 나갔을 때 안성민이 뒤에 달라붙는다면 편안합니다. 후미 견제도 괜찮고 직선 취입발도 약해요. 이창용의 안성 맞춤이라는 점에서 5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본인이 머리를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타종부터 한 바퀴 지점부터 무작정 때려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 점수 잘 관리해서 결승전에서 또 우승급 승급 도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 바퀴 정도에는 3, 4코너 정도에서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죠. 이은우가 쫓아갑니다.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7번에서는 그래도 안성민 쪽에 우선 하신 전략 5번과 6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2번의 연합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도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뭐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이창용이 월등한 상황이라는 점 하지만 뭐 자칫 이창용이 본인 타 선수들에게 특히 선발급 결승전 생각해 본다면 26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은우는 그대로 넘어섭니다. 물불 안 가려요. 이은우도 점수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면 2번하고 7번 정도는 2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7번, 2번하고 6번 정도는 뭐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가능성 크진 않아요. 이번 편성은 이창용이 강축입니다. 머리예요. 2번이냐 6번이냐 7번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2번이라는 점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뭐 이은호도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몸 상태 시속감까지 발휘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은호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도 널널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은호가 강공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힘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기동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소 좀 본인이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과감하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착승권 진입에 성공한 김기동입니다. 김기동이 때리고 이누가 몰고 가요. 전략적 연합 가능한 두 선수라는 점에서 7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이누가 무리하게 넘어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과 7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면 3번 조창인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점수도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경주 운영 능력만 놓고 본다면 조창인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이은우 후미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은 몰라도 마크 정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뭐 마크력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조창인 끌어내서 받거나 초반부터 이누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차시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따라서 직선에서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 생각한다면 뭐 조창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기동의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2변 기대하기보다는 7번이 때립니다. 이누가 몰고 가요. 지켜주면 2번과 7번 깔끔한 승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3번 조창인이 쫓아가게 된다면 2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야 2번, 7번, 3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삼복승에서는 뭐 강동국 틈새 후미 공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2번, 7번, 3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창인의 마크냐 김기동의 힘을 써서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이누가 김기동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면서 취발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7번 강한 승부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뭐 정지민도 월등한 것 같습니다. 수성팀 훈련 상태 상당히 좋아요. 특히 뭐 정지민도 우수급 특성급 선수들과 맞먹을 정도로 훈련량을 높이고 있는 정지민 이번에 차도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지민의 강공 승부죠. 정지민의 후미를 과연
오랜만에 출전하면서 경주감 쌓아 올리는 김상인과 연합을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탈만 나선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수성과 의창이라는 점에서 2번이 때리고 주성민이 몰고 정지민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다면야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월등한 기량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김상인은 파업에 동참했어요. 한 회차 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정지민은 꾸준하게 몸 상태를 만들어 놨었던 상황이죠. 정지민이 얼마 전에 윤영수도 있었었는데 주성민을 달고 긴거리 나섰습니다. 주성민은 막해 나가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반부터 정지민이 주성민을 화끈하게 뒷자리에다 달고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도 김상인은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지민 입장에서는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3번 주성민 달고 때리면 두 번째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갔었던, 챙겨주니까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김상민의 선행감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끝까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시속감은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지민도 보여주기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주성민 달고 쏴버리면 됩니다. 주성민 막혀 나가면 쫓아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얼마 전 동반 입상했었던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저배당은 대끼리는 7번과 2번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어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에서 7번, 2번, 7번, 3번 대끼리는 7번과 2번인데 전 주력 승부 7번, 3번 쪽에 7번, 3번 쪽을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2번을 차선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7번, 2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7번, 2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김성진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2번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정지민이 주성민을 달고 쏘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김상인이 승부거리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정지민이라든지 정지민을 좀 견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성진의 선행을 김상인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이일수의 선행을 김상인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간다면 정지민이 주성민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한번 노려본다면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2번, 5번, 2번, 6번 정도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지민의 몸 상태나 기량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아요. 7번, 2번, 7번, 3번 두 차권, 7번, 2번이 대길인데 저는 두 번째 동반 입상 상당히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챙겨주면 주상민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전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한상진이 간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연대도 상당히 많아요. 연대 세력이라 한다면 인천팀 김만섭이 있을 것 같고, 박일영과 홍석헌과 이창재는 또 수도권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창재나 한상진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협공 펼쳐 나가는 데서는 한상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상진이 예전 선발급에서 발해 나갔었던 실력을 발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훈련 교관이 한상진의 훈련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 다소 부족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승기 직전에 결승전에서도 후미권 충분히 견제 나가면서 간신히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상진 우승 욕심보다는 문승기를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상진은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한상진이 때리고 문승기가 몰고 가서 완급 조절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5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5번하고 7번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승기가 부산팀 박경태를 챙겨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경태 마크도 중간하고 때려서 버텨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승기의 뒤는 그래도 3번 김만섭이 한상진의 후미를 막혀 나가고 문승기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만섭의 선정 가능성 5번과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5번, 3번 차선으로 5번, 3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한상진이 문승기를 떨궈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신감을 찾아 나가기 위한 작전이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상진 입장에서는 김만섭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회차 김만섭 대단했습니다. 물론 강자가 없었어요. 시속감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머리 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상진이 문승기 견제 나가기 위해선 한상진이 팀 선배 김만섭을 달고 때리는 수밖에 없죠. 한상진이 때리면 제가 봤을 땐 김만섭이 따고 들어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문승기가 어설프게 박경태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만섭과 이창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6번. 3번하고 7번. 3번하고 6번 정도는 김만섭 놓고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한상진은 아무래도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막해 나갔다간 털리죠. 힘을 씁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김만섭 팀 선배가 막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자신감 찾은 김만섭이에요. 37, 36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상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승기 인정하는 5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이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이번 챕의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김만섭의 직선 취입발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배석현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잘만 마무리하면 또 우수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편성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배석현 상당히 배려를 많이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석현이 이런 편성받기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여유있게 완승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본인이 직접 때려도 노장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줄이 끊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석현 본인이 직접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강영묵의 선행 활약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기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강영묵도 아직까지는 선행 선발급 시속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회차 나름대로 어설픈 선수들과 경합에서 머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씩씩하게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석현이 몰고 가서 승부그램을 조절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영묵은 때리죠. 배석현은 몰고 갑니다.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속 출전하고 있는 한명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용수인데 득점은 배석현 다음으로 높은 선수가 신용수입니다. 이종필과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쫓아가게 된다면 후미권 마크는 신용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6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5번 강영묵의 선행감만 좋다면 배석현 직견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 5번 동반 입장 쪽이 우선입니다. 차선이라고 한다면 신용수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쫓아가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 정도는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설명한 걸 들으시고 현장에서 경륜랑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비교 분석해 보신다면 경주 분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중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왕을 검색하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다운을 받으시게 된다면 인터넷으로 또는 핸드폰으로도 경륜왕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